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저희가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또 거래량만 보는 것보다도 거래량을 보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 좀 더 앞으로 전망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아파트 가격,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꽤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좀 뭐랄까,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계속 어려울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제목이 서울 최고 그리고 전국 최고 거래량에 대한 시장 분석이에요.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늘 관심이 많은 서울 지역과 경기,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최근에 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청주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9년 1월부터 20년 4월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216이 나왔었죠. 1216의 규제책이 나오고 나서 11,569건, 11,484건 이렇게 본격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물론 올해 초반과 그다음에 작년 초를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는 올해가 더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곡선이 10월, 11월에 거래량의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지금 계속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2, 16 규제책이 나온 다음에 1월에 6,473건을 거래했고, 2월에 다시 반짝 상승하는 8,275건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가 코로나가 발생이 된 거고요.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3월에 4,411건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의 이제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이 3,008건으로 해서 지금 한 1,000건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모양이 다른데요. 각 구별로 또는 그 강북과 강남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금 강남 3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강남 상구 중에서 서초와 송파는 전월 대비 지금 21% 그리고 14%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도 감소했고 거래되는 매물의 특징도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들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반포 자이, 그다음에 삼풍 아파트,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좀 랭킹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파크리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6천 세대수가 넘기 때문에 늘 그 상위에 랭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스라든가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상위에 지금 랭크, 거래량 중에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실 5단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147건으로 9% 정도 거래량이 좀 늘었는데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은마 아파트, 도곡 렉슬 아파트, 그리고 압구정 한양 아파트, 그리고 그 타워팰리스 3차와 1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뭐 3건 정도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그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10건이 넘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은 지역에 실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살펴보는 마용성을 한번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63건으로 43% 감소가 됐고요. 성동구도 49% 감소, 용산구도 16% 감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40%씩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 혹은 투자금이 좀 작아서 인기를 끌었던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376건으로 40%가 감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600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비교를 하면 2월은 1000건이 넘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99건으로 35%가 감소됐고요. 강북구는 43%가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30%, 40%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 지금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실거주의 개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한 발자국 뒤로 지금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혹은 내가 그쪽으로 직장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어서 이 정도 2억 3억 정도 호가가 내려왔을 때 난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매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템포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역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5월까지의 변동사항이고요. 지금 노란 건은 수도권, 빨강선은 5개 광역시, 전국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월달에 일시적으로 그 상승을 했다가 지금 수 거래량이 떨어져 갖고 지금 5월에는 계속 거래량이 늘지 않고 계속 옆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장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적인 단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집도 보기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쳐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들이 좀 위축된 것들을 전국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권 중에서 매매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을 보시면 서울에서 가장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난 곳들이 사실은 남양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의 단원구, 안산의 상록구, 그리고 부천, 안성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권 중에서도 또 외곽지로 빠지는 곳들이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투자금이 적어지고, 예전에는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금액들이 투자금이 서울에서 밀려나서 수도권의 아주 주요 지역으로 갔다가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으로 지금 모습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곳들, 신안산선 주변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번 일찍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매물을 내놔서 그 매물을 다시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외곽으로 빠지면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 아파트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에 16,450건이었다가 4월에 12,328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3,000, 1,000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들이 지금은 3월, 4월에 굉장히 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거래를 매도 매수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2월에서 4월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달에는 1,581건에서 4월에 466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의향시도 534건에서 114건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에 높게 형성됐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 때 느끼는 감정이 과연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불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속된 말로 투자를 해서 묶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디가 뜬다. 또 뭐 B 지역이 뜬다, A 지역이 뜬다 해서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꼭지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대대광인데요. 지금 부산, 이게 전체 이제 지금 가격 상승률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도 투자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대기 수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보았을 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역시 이쪽도 거래량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경기 그리고 대대광까지 포함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서울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최고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위가 청주의 탑동 힐데스 하임이 875건으로 전국 거래 중에서 가장 많은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요. 최근에 청주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투자처로 꼽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방사강 과속기 그 오송에 그 기지가 이제 구축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경제 효과가 9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주에 투자하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청주에 투자를 하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있을 건지 지금 외지 투자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이 가장 늦게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 투자자들이 많이 내려갔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막 매물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선에서 들어가는 건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사실 그렇게 할 줄 안다면 굉장한 고수겠지만,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보통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에도 외지 투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반도체의 8조 투자 소식이 또 생겼고요. 앞으로의 그 반도체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지제역 그 SRT 지제역 근처에서 분양하고 있는 그 분양권 거래가 최근에 전국에서 두 번째 거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정역, 경북 구미, 부산 사하구, 그리고 대전 광역시 도마동 이편한살상에 이런 건들이 지금 이제 많은 건인데, 사실상 한 300선 이상이 1, 2, 3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된 거래량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들이 많이 늘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법인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비규제 지역의 군포, 오산, 안산, 시흥, 평택 이런 지역들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있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다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청주에 계신 분이나 평택에 계신 분, 혹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그다음에 읍면 동까지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투자를 안 한 사람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나오면 그 다음 지역으로 계속 이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온 매매 전망 지수예요. 100 이상이 되면 2, 3개월 후 상승 전망한다고 해서 이번 5월 말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선 100이 넘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99점을 줬어요. 그렇다 보면 전국이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질 거냐 말 거냐인데 아주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나 투자금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천 뜨겁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조금 낮고요. 부산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자세히 보시면 지역별로 뜨거운 곳은 아주 뜨겁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세종, 그리고 여기에 충북에 이제 청주가 포함이 되겠죠. 네. 청주가 포함이 돼서 생활권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충북의 청주나 세종이나 대전은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충북이나 충남에 계신 분들이 투자처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투자자들이 많이 내려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극명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은 99점으로 앞으로 상승 전망에서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울산, 세종, 충북이 가장 뜨겁다. 그리고 충남도 마찬가지 100점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매매와 또 다르게 이 청약과 굉장히 연결돼서 사실 분양권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8만 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4월 이후에 8월까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8일까지 모집 공고가 나야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전매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그 아파트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기타 지역, 전국 지역에서 다 나올 예정인데요. 올 여름 휴가도 없고 이렇게 분양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약 경쟁률을 보면 서울이 당연히 굉장히 93.7대 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인천, 대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이 18.2대 1, 그 다음에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쟁률은 뭐 지난번에 그 서울수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7만 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청약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지금 분양 예정인 밀어내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밀어내기에도 청약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에 대한 이 전매 제한이 묶여서 등기 때까지 등기를 못 가져오더라도 청약 경쟁은 여전히 계속 세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점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청약을 위해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셔야만 당첨 확률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이 지나면 분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도 청약 경쟁률은 계속 세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금리 인하와 또 부동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0%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주택 구입을 했을 때 부담감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지금 예금 금리 같은 게 뭐 0.3%?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0%대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 놓아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는 문제죠. 지금 1100조 원대로 지금 부동자금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화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2000대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의 그 지수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는 부동산도 주식도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거래량은 지금 조금 내려갔지만, 상당히 사실 내려갔지만 매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예전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빠지고 이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고 조정이 되고 좀 줄어들고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가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안 올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9년까지 12년부터 뭐 13년, 19년까지 계속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30대하고 40대 중에서 30대가 더 내 집 마련을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든 분양권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매수를 하든 이런 것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거래량과 거래 가격 그리고 금리와 부동자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앞을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당장 오른다,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지, 관심 있는 지역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끝물에 잡지 않도록 시장상을 정확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